1장 음향의 기초 1강입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 가지 샘플 음들이 A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주파수 대역이 좁아서 음질의 차이를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주파수 대역이 넓은 헤드폰이나 스피커로 음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본서는 음향 이론, 심리음향, 음향기기, 전기음향, 공간음향, 음향 시스템 설계, 음향 측정 등 음향 기술을 접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본서는 음향 입문서로서 저술을 하였지만 음향 기술은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학자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경우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음향 기술은 경험의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현장 경험이 있어도 기초 이론을 모르면 실력이 늘지 않으므로 반복해서 학습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향 기술의 최종 목표는 좋은 음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가의 음향기기를 사용한다고 좋은 음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향 시스템의 음질은 기기의 가격에 비례하지 않고 음향 기술력에 비례합니다. 명료한 음성과 좋은 음질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고가의 음향기기를 구매하여 음향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음향기기는 최상급이지만 명료하고 좋은 음질이 재생되는 음향 시스템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가의 음향기기들을 사용한다고 음향 시스템의 음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음향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간의 음향 특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음향 시스템 설비가 완료된 후에는 최적 상태로 튜닝해야 합니다. 음향기기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음향 시스템의 음질이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음향 시스템의 음질은 음향기기 가격과 브랜드와는 상관이 적고 음향 시스템 설계 능력, 튜닝 등을 기반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음향 시스템의 음질은 기기의 가격에 비례하지 않고 음향 기술력에 비례합니다. 이것은 연주자가 연주를 잘하기 위하여 고가의 악기를 구매합니다. 그러나 비싼 악기를 가지고 있다고 연주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연주 실력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음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음향, 음향기기의 활용, 음향 시스템 구성, 튜닝 기술, 청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음질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왜곡이 없는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좋은 음질의 정의는 사람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기초음향을 공부해 가면서 하나씩 좋은 음질의 조건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기초음향은 음질 평가와 음질의 문제점을 찾는 데 기본이 되고 음향기기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이 됩니다. 또한 정확한 음질 평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툴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음향 지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소리는 음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소리가 답답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주파수 대역이 좁기 때문이고 주파수 대역을 확장하면은 음질이 이렇게 변합니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색을 주관적인 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음의 음색을 보통 정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음속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진다. 칼라레이션입니다. 폼 필터 왜곡 때문이고 주변의 반사음을 제거하면은 음질이 이렇게 변합니다. 음속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진다. 음속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빨라진다. 킥드럼 음이 둔탁하고 울림이 많습니다. 실내 공진 때문이고 룸 튜닝을 하면은 음질이 이렇게 변합니다.
음향 기술은 좋은 소리를 녹음, 재생, 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리가 지저분하고 탁합니다. 고조파 왜곡입니다. 레벨을 조정해서 고조파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은 음질이 이렇게 변합니다. 음향 기술은 좋은 소리를 녹음, 재생, 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음향 기술은 좋은 소리를 녹음, 재생, 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같이 왼쪽에 있는 음은 음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조치를 하면은 이런 정상적인 음이 재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음향적인 원인, 예를 들어서 주파수 태엽, 콤 필터 왜곡, 실내 공진, 고조파 왜곡, 마스킹, 간섭, EQ 이런 내용들이 음향 기초 지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음질의 문제점을 찾을 수도 없고 조치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질 판단은 2단계로 평가합니다. 1단계는 소리를 들으면서 음향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곡, 잡음,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마스킹, 콤 필터 왜곡, 실내 공진 등에 의한 음질 열화가 없는지 분석하고 음질이 좋지 않으면 음향적인 원인을 찾아냅니다. 제2단계는 각각의 음향 데이터에 대한 느낌의 가중치를 음질의 좋고 나쁨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초 음향 지식이 없으면 제1단계는 거치지 않고 바로 자신의 과거 경험과 기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므로 개인차도 많아집니다. 음향기기의 특성이 나빠서 음질이 좋지 않은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즉 음향기기의 부적절한 활용 때문에 음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가 음악을 듣고 음향 시스템의 음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음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향 지식이 없으면 음질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음질이 나쁜지도 알 수 없고 또한 무엇을 보정해야 좋은 음질로 만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청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음향 이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음향 지식이 많을수록 청감 능력 향상도 빨라집니다. 음향기술 총론은 1장에서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의 목차입니다.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절 파동입니다. 파동이란 어떤 물체 위에 생긴 진동이 전달되어가는 현상입니다. 물 위에서 공을 진동을 시키면 물결파가 이렇게 전달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동입니다. 파동은 물결파 외에도 도미노파, 그 다음에 음파도 파동입니다. 파동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파와 행파가 있습니다. 종파는 스프링을 앞뒤로 흔들 때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같은 파를 말합니다. 공기 중에서 전달되는 음파도 종파입니다. 또 물결파와 같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를 횡파라고 합니다. 여기에 튜닝 포크가 있습니다. 튜닝 포크를 진동을 시키면은 음파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 부분은 대기압보다 음압이 낮고 여기는 음압이 높고 낮고 높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매질이 밀한 부분은 소가 되고 대기압보다 음압이 낮고 밀한 부분은 대기압보다 음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결파도 보면은 파고가 높은 부분이 플러스 파고가 낮은 부분이 소 이렇게 됩니다. 음파의 1주기는 원의 궤적의 1회전과 같습니다.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회전하면서 그 크기를 그리면은 이와 같은 사인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작에서 이 끝까지가 360도가 되고 반주기는 180도, 4분의 1 주기는 90도가 됩니다. 만약 두 음파가 동시에 진행한다. 이 경우를 우리가 동위상이라고 합니다. 동위상인 경우에 두 음파를 더하면 2배 크기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음파가 위의 음파보다 180도 늦게 지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가 되는 경우죠. 따라서 파형이 역반대가 돼서 역위상이라고 합니다. 이 두 파형을 더하면은 음이 상쇄가 됩니다. 다음에 구면파와 평면파 보시겠습니다. 음파는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을 때 부풀어지는 것과 같이 음원을 중심으로 구면상으로 퍼져나가고 이것을 구면파라고 합니다. 또 건물의 벽이 진동하는 것과 같이 크기가 큰 음원은 그것에 가까운 곳에서 음파는 평면이므로 평면파라고 합니다. 음향 기술에서는 평면파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고 대부분 구면파로 간주합니다. 음파의 전파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결파와 같이 파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파면의 수직인 직선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파가 어느 물체에 이렇게 입사되는 모양을 그리고 있고 이 물체에서 또 반사되는 파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선으로 표시하면은 간단하고 알기가 쉽습니다. 실내에서 음파의 전달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스피커로부터 오는 직접음, 천정 맞고 오는 반사음, 천정과 후벽 맞고 오는 이렇게 반사음들을 그린 건데 이것은 음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이고 대부분 이와 같이 음선으로 음파의 전파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3절 음파의 속도입니다. 음파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기 중에서의 음속은 331.5 더하기 0.6 T m/s입니다. 여기서 T가 온도이고 T에 따라서 음속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0도인 경우에는 331.5 m/s, 15도에서는 340 m/s. 온도가 높아질수록 음속이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속을 340 m/s라고 하는 것은 15도에서의 음속을 말합니다. 음파는 공기 중에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매질이 있으면 전달이 됩니다. 물속에서는 1초에 1500m/s, 철속에서는 5300m/s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진공 중에서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음파가 전달되지 않습니다.